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한국경제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한국경제TV 심층 취재의 내용을 통해 선점해보죠.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국내 증시 시황 진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1거래일 만에 어제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죠. 시장은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또 밤사이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언급이 없었는데 남인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2,500포인트까지는 도달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산타랠리 정의를 한번 같이 내려볼까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구라파 쪽에서는 성탄절을 굉장히 큰 행사로 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의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보니까 50년을 살펴봤더니 그중에서 20년은 내려가고 30년은 올랐다는 겁니다. 연간 베이스로. 그런데 특히 이 1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시장이 올랐을 때 거의 85%, 30번 중에서 26번이 연말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금년에 미국이 올랐냐 내렸냐 이게 중요하죠. 자, 미국의 S&P 가장 중심이죠. S&P 500 지수를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 18%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빠졌지만은 아마도 과거 사례를 볼 때, 과거 데이터를 볼 때는 금년 말까지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 즉 기준점인 11월 15일보다 연말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 그대로 대비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금년 연초 주가 얼마입니까? 2,250이었습니다. 1월 1일자 출발이. 그런데 어제 종가 2,510포인트. 그럼 우리는 250포인트는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10%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연말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연말에 산타랠리, 즉 지금 2,510포인트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굉장히 중요한데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가는 포커스가 뭔가, 한국 증시를 이끌고 가는 그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포커스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 보름 동안에 미국 증시 계속 올랐죠. 요 근래 화두가 뭡니까? 이제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이제 사실상 금리는 거의 정점에 왔다고 보고 내년 1분기에 하느냐 2분기 하느냐 혹은 하반기 하느냐, 즉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 증시의 화두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물론 금리가 중요합니다만 한국은 금리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무역 수지가 조금이나마 증가됐다. 아직은 적자입니다만 증가됐다, 개선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우리 한국은 경기 회복, 즉 무역 수지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덧붙여 있죠. 즉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11월 달 들어서 시장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뭐죠? 외국인이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죠? 공매도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연말마다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 뭡니까? 제가 말하기도 싫어요. 대주주 조건 완화입니다. 즉 10억을, 주식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전 국민의 회장을 만드는 그런 운동합니까? 그거는 터무니없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대주주라 하면 적어도 종목당 100억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그 회사 상장 기업의 1% 이상을 대주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금융당국이 이왕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마당에서 한 가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대주주 조건 완화시켜가지고 과거 해마다 12월 달만 되면 주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올해 금년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금융당국에
빠른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10억이 없습니다만 10억 기준, 대주주 10억 기준은 사실 너무 낮죠. 그렇죠. 네,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기자. 최근에 그 머티리얼즈 우리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쌍둥이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공모주 제가 놓쳤지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거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급등하더니 벌써 1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9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장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연이어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공모가 대비 167% 올랐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에코프로머티가 반전 드라마 썼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에코프로머티는 앞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범위 최하단인 36,2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쟁률도 17.2대 1로 올해 IPO 시장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가량 불어나면서 단숨에 6조 5천억 원가량으로 돌파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머티는 상장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어치씩 팔아치웠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2,6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머티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건데 IPO 상장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해왔던 LS 머티리얼즈도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LS전선 자회사인 LS 머티리얼즈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5영업일 동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IPO 대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 LS 머티리얼즈는 이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 신고서를 2번이나 정정하면서 수요 예측 일정도 2주가량 늦췄는데요. 정정한 증권 신고서엔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 매출 비중과 3분기 실적 등이 담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PO가 몰린 11월을 피하기 위해서 상장을 연기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에만 15개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4,400원에서 5,5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총은 3천억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덕분에 LS 머티리얼즈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는 LS 머티리얼즈가 이 수요 예측에선 흥행하더라도 구주 매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요? 네네. 공모 물량 중에 구주 매출 비중이 40%에 달하는데요.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간은 부진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두 기업 모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죠. 당초 에코프로머티는 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에서 모두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가 지금은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영업 손실이 69억 원이라고 공개하면서 대표가 직접 주주들한테 사과를 한 것도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2의 파도라는 오명을 입지 않기 위한 정면 돌파 이런 해석이 우세한데요. 증권가에선 LS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머티의 수혜를 입기보다는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완화하면서 성장주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환경이 조성됐고 2차 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수급 블랙홀 현상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2차 전지 업황 전체적으로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뉴스 준비해봤는데요. AI 반도체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LLW D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LLW D램, 일반 D램보다 전력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조우진 대표님. 그 설계를 다시 해서 전력 효율을 갖다 70% 정도 높였다는 건데 전력 효율 높였다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뭐 오후 점심 먹고 3시쯤 되면은 배터리가 30%밖에 안 남았다든지 그 저녁이 되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 위기에
도달했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은 스마트폰을 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것의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스마트폰처럼 이제 개인용 휴대용 기기를 갖다가 상대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쓰이는 이제 그 D램에다가 LLW D램을 쓰면은 훨씬 더 스마트폰 그 개인용 휴대용 기기를 갖다가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가장 큰 중요한 이제 관점은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XR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IR 그다음에 그 OR 같은 것 그 확장력 현실 같은 거 쓸 때 애플이나 다른 데서 다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이제 충방전 계속 반복한다면 이제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에 이제 LLW D램을 쓰기에 적합하다라고 삼성전자가 내놓은 것입니다. 당장 쓰겠다는 것이 당장 양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말쯤 양산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HBM3 때문에 이제 주가나 매출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참 그 곤욕을 치렀는데 내년쯤 되면 양산을 갖다가 발표를 하면은 이제 그 HBM3에서 못 받았던 이제 그 빗발했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삼성전자 주목한 것은 사실 작년에 이제 양산에 처음 성공했던 그 GAA 공정인데요. GAA 공정이 3나노, 4나노 정도로 그 파운드리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는 뭐냐면은 너무나 선폭이 갖다가 작게 선폭을 갖다 집벽화하다 보니까 전류가 이제 외부로 새요. 전류가 외부로 새면은 거기서 생기는 온갖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럴 때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제 GAE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제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에서 그 GAE 공정을 갖다 도입을 했고 그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력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제 TSMC는 우리는 이제 GAE 공정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공정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그 TSMC는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GAE 공정 세계 최초 선택을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TSMC에 비해서는 이제 신뢰를 못 얻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GAE 공정 성공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과 그 계약을 따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전략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화두로 나왔던 이제 AI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AI 반도체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전 세계적인 흥행을 성공을 거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PC에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 물어본 연산이나 이런 것을 다 서버를 타고 결과가 다시 우리 화면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거 시간이 걸리면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결과물이 도출이 늦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서버를 통해서 갔다 오지 말고 내가 물어본 디바이스에서 직접 해결해 보자.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AI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의 그 칩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구현해 보자는 것이 그 온 디바이스인데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D램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제 그 LLW D램, 그다음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그 GA 공정이 갖다가 모두 다 안착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으로서 그 명성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자꾸 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LLW라는 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low latency더라고요. 그 예. 와이드. 그래서 이제 지연 시간을 조금 늦춰서 전력 효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다. 전력 효율을 70% 정도 높이는 굉장히 고효율 그런 칩인 것 같고요. GDP 전략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공략하기 위한 GDP 전략. GDP 전략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GDP의 전략의 G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A 그 공정이고요. GAA. 예. 예. 그리고 이제 D는 이제 D램, 그다음에 P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를 갖다 실행하려고 하면은 다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D램이 아니고 그 메모리와 이제 연산을 갖다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걸 이제 컴퓨터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폰 노임한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허물해야 필요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그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그 GDP라고 P에 해당하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 역시 물리학 박사시라 지금 뭐 뭔가 물어봐도 지금 척척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예, 사실. 그럼 지금- TSMC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GDP 전략 요거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뭐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는 양산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TSMC를 어느 정도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냐라고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그 파운드리 공정의 특수성을 좀 설명드렸는데 파운드리 공정은 철저하게 의뢰자가 내가 이게 설계한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뢰자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삼성 그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간 칩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항의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준 스펙을 왜 너네가 그 스마트폰 사업에 넘기느냐. 그 차이니즈 월을 니네가 왜 깨느냐라도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다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아이폰 제조를 못하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TSMC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지만 TSMC는 설계만 하고 제조만 하지 그걸 상품은 내놓지 않으니까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를 갖다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발열 문제가 있었어요.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하게 그 S23에도 못 넣었거든요. 자기네 퀄컴 그 스냅드래곤을 넣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매출과 주가로 이제 직결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들어 처음 7만 3천 원 고지를 바라보는 삼성전자, 하루빨리 8만 전자 탈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까지 만나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선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팅크웨어인데요.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된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28,5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솔로엠입니다. 견조한 ESL 부문 수주 잔고와 내년 신규 수주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벽산인데요. 건설 경기 부진으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RFHIC인데요. 방산 부문이 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PSK는 내년 신장비 모멘텀이 기대된다면서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와 FA비동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3,900억 원이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와 공시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혁신 실험에 나선 현대차 그룹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에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첨단 자동차 제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변화, 혁신,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과거의 구체제와는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였죠. 11월 21일 날 바로 싱가포르 혁신센터가 준공했습니다. 다 이제 완공이 됐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공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긴 컨테이너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근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앞에 딱 차가 와가지고 내가 뭐 조립을 한다든가 타이어를 넣는다든가 유리를 끼운다든가 혹은 부속품을 삽입한다든가 이런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곳은 다른 차종이 올 수가 없죠. 소나타가 온다거나 그랜저가 온다거나 제네시스가 오는 동일한 차종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품종이 아니고 단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준공을 끝낸 이 싱가포르 혁신센터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길다란 컨베이어 벨트 없습니다. 이제 셀이라 그래서요. 근로자 한 분하고요. 또 로봇 하나 딱 둘만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는 동일한 품종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차종이 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싹싹 집어넣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오게 되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요. 자동차가 지금같이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회의 때 필요한 탁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공부할 때 필요한 무슨 이 모니터가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맞추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싱가포르 혁신센터에는 직원이 280명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생산하는 직원은 5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 50명하고 로봇 200대가 움직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이 생산 직원만 1.6배로 늘리면 연 3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조지아주 그리고 한국의 울산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싱가포르 혁신센터가 미 조지아주 공장 그리고 한국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에 롤 모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만일에 현대차가 성공하면 앞으로 2, 3년 내로는 미국 조지아하고 한국 울산에서도 동일한 그런 첨단 자동화된 시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로봇 200대, 뭐 이거 상당히 생산성은 이제 올라가겠네요. 이게 미래 전기차 공장의 표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테슬라도 못하고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어느 회사도 하지 못한 걸 현대차가 제일 먼저 나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오늘 좀 부족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의 자동차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SK 스퀘어가 11번가 지분 매각을 놓고 큐텐과의 협상 결렬됐습니다.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김 기자, 양사 협상 무산된 이유 뭐였습니까? 네, SK 스퀘어와 큐텐은 11번가의 지분을 어떤 비율로 교환하느냐 이걸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큐텐은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SK 스퀘어는 지난 9월부터 재무적 투자자인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18.18%를 큐텐의 지분 교환 방식으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SK 스퀘어는 지난 2018년 이 컨소시엄으로부터 5천억 원을 투자받고 해당 지분을 넘겼습니다. 5년 내 IPO를 해야 한다는 약정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 FI와 약속했던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SK 스퀘어가 지분 매각으로 방향을 튼 건데 큐텐과의 협상은 물 건너가면서 새로운 투자자나 지분 인수 희망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SK스퀘어와 큐텐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건데 SK스퀘어의 남은 선택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SK스퀘어가 11번가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미 11번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국내 기업인 쿠팡이나 네이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스퀘어가 새 주인을 물색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콜옵션 조항에 따라 SK스퀘어가 이자를 더해서 FI 지분을 다시 사거나 아니면 FI가 SK스퀘어의 11번가 지분까지 동시에 파는 동반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콜옵션이란 계약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SK스퀘어의 콜옵션 행사 기한은 다음 달 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FI, 뭐 재미적 투자죠. 국민연금 같은데. 요 강제 매각이 실제로 현실화하게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커머스 기업들 상장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유통업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SK스퀘어가 이 11번가 매각에 실패해도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제는 전거래일 대비 4.6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증권 측은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가 23조 6천억 원으로 이 중 11번가의 순자산 가치는 1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11번가의 가치를 0으로 가정해도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71.1%로 지주회사 내 가장 저평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1번가의 매각 불발 이슈가 향후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컬리와 오아시스 그리고 쓱닷컴 등이 상장을 시도했다가 줄줄이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큐텐이 티몬과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위메프에 이어서 11번가까지 인수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마트와 쿠팡의 양강 체제를 넘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LS가 자사주 100억을 취득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배당금 확대 공언 이후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예, LS 어제 장마감 이후에 한 12만 5천여 주 정도의 이제 주식을 갖다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사주 발표 이사회가 열린 날을 결정 기준으로 하면은 취득 금액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는 어쨌건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은 이제 배당금을 높인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한다든지, 근데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제일 좋은데 어쨌건 LS는 일단은 이제 100억 정도의 자사주를 갖다 취득을 하고 취득 기한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정도여서 주가는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특이점 무엇이냐면 LS가 이미 보유한 자사주가 벌써 470만 주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진 자사주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LS가 좀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도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 LS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LS의 많은 계열사인 지주회사입니다. 지주사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올해 좀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까도 나왔던 LS 머티리얼즈라든지 그 전력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가 많아져서 LS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이제 그 새로운 LS 그룹이 새로운 이제 변곡점에 접어들었던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